정말 이 새천사 교회 우리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에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뵈서 정말 기쁩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두 번째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대략 한 5년 전으로 생각되는데, 그때 제가 그 선교 현황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 다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신 우리 종혜건 목사님, 그리고 또 안성월 또 장로님, 교회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무엇을 하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뭘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 보더라고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하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사실은 전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람들하고 말 걸기도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그만큼 사람들이 살아가기 힘든 경우도 있고, 또 교만한,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가장 전도하기 좋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몸에 질병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인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강하다라고 하지만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그런 그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이 불치병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주 마음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리가 전도하기는 가장 좋죠. 왜냐하면 건강에 관련되는 예화를 나눠주고, 그리고 건강에 관련되는 그러한 그 도움을 주면 쉽게 마음이 열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가장 마음이 열린 구도자를 만나기 가장 좋은 것이 어디냐면 저는 산이고 또 운동장이고 걸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맨발로 이제 걷는 그런 사람들, 또 물론 신발로 걷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어딘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마음이 많이 오픈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가장 전도하기 알맞는 강력한 전도의 무기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일까 좀 고민해 보게 됐어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맨발로 걷는 그런 운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제가 그 한악의 해수욕장이나 또는 대모산이나, 저는 대전에 있는데 이제 계족산이나 이런 데 보면 홀로 걷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특히 맨발로 걷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옆에 쭉 다가서서 얘기를 하면 그분들 마음이 오픈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 아주 쉽게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은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 참 힘들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 몸이 치유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 맨발 관련되는, 접지에 관련되는 그러한 얘기를 해주면 그분들이 힘을 얻고 이제 그래요. 그런 다음에 우리 좀 더 같이 서로 돕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어려운 건강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 오라고 얘기하면 나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특히 우리 주변에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분들, 또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힘을 줘서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는 그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그 전도의 툴, 저는 그것은 바로 건강에 관련되는 정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건강기별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또 이것이 좀 더 발전돼 가지고 뉴스타트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뉴스타트가 시대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람들에 맞게끔 적절하게 변신되어져 되고 또 혁신되어져서 좀 더 사람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로당에서 어떤 그 할머니 세 분이 이렇게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데 한 할머니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랑을 하더래요. 우리 아들이 나한테 벤츠 세단이라는 그를 사줬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아들이 벤츠 세단을 사준 거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자랑을 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이 할머니가 자랑을 하고 갔어요. 근데 할머니 두 분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야, 그 배추 세단을 사줬다는데 그게 뭐 그렇게 자랑할 얘기인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할머니가, 야야, 너는 그렇게 들었나? 나는 빤스 3장을 사줬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참, 그래서 이 대화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 주의 깊게 바르게 들으신 다음에 여러분들 구도자들에게 만나시는 분들에게 정확하게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렇게 해보실 수 있겠죠? 네. 예. 자, 그럼요. 어떤 사람이 건강한가? 여러분 건강한 사람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건강한 사람, 아프지 않는 사람, 아프지 않는 사람. 근데 아프지는 않는데 정서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도 좀 있고 어둡고 그러면 그 사람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몸은 굉장히 밝고 그런데 또 어떤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정의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21세기에 모든 과학자가 건강한 사람에 대해서 동의하는 과학적인 그런 데피니션은 정의는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냐면 유전자가 뭐가요? 유전자가 잘 작동되는 그런 사람이 건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유전자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몸에 처음 이렇게 설계해서 우리 몸에 이렇게 만들어 주신 그 기능대로 잘 작동이 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이 정의는 21세기의 그 과학의 어떤 결론, 그러니까 화학자, 생화학자, 의학자, 생물학자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유전자가, 사람은 유전자로 되어져 있고 그 유전자가 바로 우리가 현재 어떠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결정되고 그 생활 습관에 따라서 내 몸이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후성유전학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후성유전학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그 후성유전학은 우리가 다시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 현재의 건강은 현재 내 세포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가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라고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내가 어떠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결정한다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나의 유전자가 암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반드시 암이 생겨가지고 이분이 암으로 고생하고 암으로 죽느냐? 그것이 아니고 비록 암이 있는 유전자가 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현재 나가
어떠한 생활 습관을 가지냐에 따라 가지고 그 암이 있는 그 유전자가 발현될 수도 있고 발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이 암 생기는 유전자가 발현이 돼서 이 사람이 암에 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암이 걸리지 않는 그런 유전자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떠한 습관 때문에 암에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현재 유전상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현재 내가 어떠한 습관을 갖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암에 걸릴 수도 있고 걸리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내가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왜 그런 원리가 적용되는지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 세포로 구성되어 있죠. 20조에서 60조 개 사이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포 안에 핵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들어있죠.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마치 땅콩을 반으로 딱 잘라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예요. 이것이요. 여기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핵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핵 속에는 염색체가 23쌍이 들어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 염색체 한 개는 염색체 전체의 유전자는 대략 한 2만 개 정도의 유전자가 들어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 질병이 생기냐면, 핵 속에,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이 나중에 포도당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이것은 마치 자동차의 휘발유처럼 작용을 해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는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안으로 당이 들어오고 산소가 들어와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연소 반응이 일어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고, 또 거기서 활성산소라는 것이 반드시 생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활성산소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생기는 에너지 생성 과정에서 생기는 부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다시 세포 벽을 공격하거나 유전자를 공격하거나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하거나 그러면서 각종 질병이 생기는데, 특히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를 공격을 하게 되면 온갖 종류의, 다양한 종류의 질병이 생긴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활성산소가 이 핵 안에 있는 유전자를 공격해서 산화시켜서 유전자를 망가뜨리게 하고 유전자가 작동되지 않게 하게 되면, 그 해당 유전자가 작동하지 않으면 그 유전자에 관련되는 질병이 생긴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의 원인은 바로 활성산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바로 그 활성산소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바로 유전자의 작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작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바로 그런 분이 질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전자가 잘 작동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작동이 잘 되냐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작동이 잘 돼요. 저 유전자가 마치 스프링의 용수철에 비유하면, 용수철이 늘어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압축이 되어 있잖아요. 용수철을 쭉 늘리게 되면 쭉 늘어나요. 늘어나면 늘어난 부분은 활성화된 거예요. 늘어난 부분은. 그런데 다시 그리고 어떤 부분은 용수철이 늘어나지 않고 이렇게 뭉쳐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뭉쳐져 있는 부분은 비활성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는 마치 용수철처럼 되어져 있는데 끊임없이요. 어떤 부분은 늘어나고 활성화되고 어떤 부분은 줄어들어서 비활성화되고, 비활성화된 것은 유전자가 작동하지 않는다, 유전자 스위치가 꺼져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늘어난 부분은 활성화되어 있다, 유전자 작동 스위치가 켜져 있다, 온 상태에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명력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몸을 치료하고 우리 몸을 회복하고 우리의 세포의 기능이 잘 작동되게끔 하고 생명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 유전자는 끊임없이 스위치가 어떤 상태가 돼야 돼요? 온 상태가 돼야 돼요. 온 상태가 돼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염증을 일으키고 암을 일으키고 세포를 사멸로 이끄는 그러한 유전자는 어떤 상태에 있어야 돼요? 오프 상태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온 오프의 상태가 아주 적절하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있잖아요. 끊임없이 여러분 유전자는 어떤 유전자는 지금 온돼 있고 어떤 유전자는 오프되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요. 제가 말씀을 얘기했을 때 웃으시는 분이 있어요. 웃으시는 분은 이분은 도파민 생성, 엔돌핀 생성에 대한 유전자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온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웃기는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저게 뭐 웃기냐 저게 뭐 이렇게 하는 분은 그분은 도파민, 엔돌핀 생성 유전자가 어떤 상태예요? 오프된 상태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생명력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 몸을 치료하고 이런 유전자는 끊임없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온 오프 자꾸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가령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염증은 온갖 면역세포들이 바이러스인데 가가지고 그 바이러스를 또는 균을 잡는 과정에서 염증이 필수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안 그러면 어떤 미생물이 들어오고 곰팡이가 딱 들어왔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염증을 일으킨 유전자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온 해야 되는 거예요. 온. 근데 이제 바이러스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 균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유전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프가 돼야 되고 반대로 여기 있는 염증을 전부 다 없애버리는 유전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온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왔는지도 잘 모르고 또 어떤 경로를 거쳐서 치료된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나는 잘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전자가 알아가지고 우리 염증을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유전자는 온되고 그 다음에 다 치료되면 그게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오프되고. 근데 만일 다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증이 있다 그러면은 이분은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하지 않아요. 이거 만성 염증이 된 거예요. 바이러스가 없는데 계속 염증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틀려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 염증을 일으키는 유전자는 다시 오프를 시켜야 되는데 오프가 안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활성산소가 뭐 한 거예요? 그 유전자를 망가뜨린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이렇게 망가뜨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유전자를 아예 그냥 작동 못하게끔 완전히 그냥 사멸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병의 원인은 활성산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 활성산소 때문에 유전자가 온, 오프 기능이 어떻게 되냐면 왜곡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왜곡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져 앉아있는 우리의 그 상황과 형편과 뭘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적절하게 우리 몸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유전자가 잘 막 이렇게 작동이 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고요. 그게 왜곡되고 뒤틀어지고 엇박자나고 그런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걸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질병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활성산소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활성산소 그러면 화학적인 얘기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용어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용어로 얘기하냐면 스트레스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스트레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요약을 하잖아요. 스트레스를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 형태의 스트레스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물리적인 스트레스가 있어요. 물리적인 스트레스. 우리가 물리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활성산소가 나와요. 두 번째, 또 어떤 스트레스가 있냐면 화학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어요. 화학적인 스트레스 받으면 활성산소가 나와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스트레스 세 개는 아주 쉽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물리적인 스트레스, 그 다음에 화학적인 스트레스, 세 번째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좀 더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물리적인 스트레스, 또 화학적인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러니까 나의 병의 원인이, 내 병의 원인이, 내가 암에 걸렸어요. 예를 들면요, 내가 파킨스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그 병의 원인이 요 세 개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찾아야 돼요. 세 개 다 해당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만 해당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원인을 찾아가지고 해결하면 치료는 급속히 빨라져요. 어떤 사람은 다 해당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물리적인 스트레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제가 물리적인 스트레스와 화학적인 스트레스에 대해서 가능하면 제가 설명을 하고요, 내일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대해서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트레스의 원인과 그리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는가, 그리고 원인과 진단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개념 잘 잡으신 다음에요, 몸이 불편하신 분을 만나시면 이 세 개의 스트레스 중에서 어디에 문제가 돼서 내 몸에 이상이 왔는지를 진단하실 수가 있는 능력이 생기실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 물리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는데, 물리적인 스트레스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스트레스와 눈에 보이지 않는 물리적인 스트레스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해방되는 방법이 아주 쉬워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스트레스는 이런 거예요. 가령 누가 나를 이렇게 이렇게 때린다, 예를 들면, 예? 우리 초등학교 때 숙제 안 해가면은 담임 선생님이 손바닥 내놔 그래가지고 자 같은 걸로 때리잖아요. 그러면 맞는 학생은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스트레스 받아요. 예. 그게 물리적인 스트레스예요. 막대기로 때린다든지 맞는다든지 누구의 꿀밤을 때린다든지 이런 건 좀 물리적인 스트레스에 해당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기로 이렇게 탁 닿으면은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물리적인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보이는 물리적인 스트레스는 아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리적인 스트레스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보이지 않는 물리적인 스트레스예요. 보이지 않는 물리적인 스트레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하셔야 될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는 물리적인 스트레스. 그것이 무슨 스트레스냐면 전기적인 스트레스입니다. 무슨 스트레스요? 전기적인 스트레스. 자, 전기적인 스트레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 시간이 좀 없으니까요, 쭉 넘어갈게요. 자, 전기적인 스트레스.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상태에 살고 있냐면은 전기장 안에서 살고 있어요. 전기장 안에. 지금 여러분들 우리 몸에는 지금 전기장이 작동하고 있어요. 그 전기장은 바로 왜 생기냐면 이 지구 표면으로부터 대략 한 10만 킬로미터 정도 위에 올라가게 되면 거기는 전리층이라는 층이 있어요. 전리층. 그 전리층은 전기적으로 양극에 해당돼요. 양극. 그리고 지구에 10만 킬로 올라가게 되면 양극에 해당되고, 그리고 지구 표면이 음극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지구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대기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 표면과 대기권 사이에 몇 볼트가 작용하고 있냐면은 약 10만 볼트의 전압이 작용하고 있어요. 10만 볼트의 전기장 아래서 전기장이 작동하는데, 그 전기장이 땅 표면은 0볼트이고 땅 표면에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1m당 100볼트의 전기장이 작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키가 보통 제가 한 2m 정도라고 가정해요. 그러면 저는 땅에서 신발을 신고 있게 되면 200볼트의 전기장 아래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아셨죠? 그런데 만일 제가 신발을 신고 지표면에서 아파트의 한 10층 높이에서 산다 그러면은 100볼트 곱하기 한 10m 되면은 몇 볼트예요? 1000볼트. 1000볼트의 전기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예,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바로 신발을 신는 순간 땅과 우리 몸 사이에 전기적으로 절연 상태가 되면서 우리는 최소한 200볼트의 전기장 아래에서 살아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높은 전기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플러스 거기다가 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각종 전자기기들이 있어요. 전자기기들. 이 전자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전자기파가 나와요. 이 전자기파를 우리 몸에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의 전압이 또 올라가요.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막 받잖아요. 막 신경질 막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열받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막 나오도록 돼 있어요. 활성산소가 나오면 이 활성산소는 전기적으로 양극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전압이 또 올라가요. 그래서요, 우리 몸에 전압이 올라가는데 내적 요소와 외적 요소 있잖아요. 두 가지. 이것이 합쳐지는 건데 가장 큰 거는 외적으로 근본적으로 지구의 구조 때문에 우리는 전기장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게 엄청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전기장을 받잖아요. 이 전기장을 받으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전기 시스템이 있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 몸이 뭘로 움직일까요? 우리 몸이 전기로 움직일까요? 어떤 사람 보면 나는 내 몸에 전기 코드가 안 꽂혀 있는데, 예?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우리 몸이 전기로 움직인다는 사실 생각해 보셨나요? 다 잊고 있으셨죠? 아, 저도 잊고 있었어요. 예. 제가 한 1년, 벌써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접지에 대한 거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이 접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는 그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니까, 우리 인체는 아주 정밀한 전기로 움직여요. 전기로 움직인다니까요. 심장 있죠, 심장. 심장은 전기로 움직여요. 심장에 바나나 크기만큼 심장 표면에 동방결절이라는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에서 전기가 발생해요. 전압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 전압이 50mV에서 마이너스 50mV에서 60mV 정도의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그 전압이 끊임없이 전압이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전압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 머리 내신경세포 있죠? 전압으로 움직여요. 신경도 전기로 움직여요. 우리 이 세포도 이 안에 막전이가 있어가지고 전기로 전부 다 살아있는 거예요. 아, 알고 보니까 우리 몸은 아주 정밀한 생체 전자기기였구나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생체 전자를, 우리 몸을 작동하는 전압은 굉장히 작은 수십 미리볼트예요. 100mV가 안 넘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신발을 신고 땅과 떨어지는 순간 우리 몸에 몇 볼트 정도의 전압이 유도되냐면 외부에 우리가 이 전기장 때문에 우리 몸에 없던 전압이 유도돼요. 없던 전압이 여기서 대략 한 600, 700mV의 전압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우리 몸에
원래 우리 몸에 없던 전압이 600-700mV의 전압이 딱 이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몸을 작동시키는 전압이 뭘 받아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우리 몸을 작동시키는 전압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이 어떤 상태로 들어가냐면 물리적인 스트레스 환경에 들어가요. 물리적인 스트레스 환경에 들어가게 되면 활성산소 나와요. 그러면 유전자가 온오프가 되는 것이 왜곡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각종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접지의 원리입니다. 그게. 자, 그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어요. 화면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신발을 벗고 땅과 접촉되는 순간 우리 몸은 몇 볼트가 되냐면은 0볼트가 돼요. 땅이 0볼트인 것처럼 우리 몸이 땅과 연결되는 순간 우리 몸도 몇 볼트냐면 0볼트예요. 그러면은 전기적인 물리적인 스트레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 몸이 편안해요. 우리 몸이 편안하면은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몸을 치료하고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작동이 일어나요. 신기하죠? 예. 스트레스가 있으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데 우리가 스트레스가 없이 0볼트가 되면 물리적으로 0볼트가 되면 우리 몸이 아주 편안한 상태가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몸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설계해 놓은 그 전압이 정확하게 탁탁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물리적인 스트레스가 해소되어서 건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넘어가고요. 근데 있잖아요. 이 사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이런 TV 있죠. TV를 작동시키는 전압이 있어요. 그것은 전기 기술자가 설계해 놓은 그 전압이에요. 그런데 만일 접지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사람하고 똑같은 전압을 전기장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화면이 어떻게 되냐면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지직 이렇게 바뀌어요. TV 화면이. 그래서 이 정밀한 전자기기일수록 땅과 뭘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접지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TV를 작동시키는 그 전압이 정확하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없이. 그래서 스트레스 받은 화면은 이렇게 지지직 화면이 되는 거고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땅과 연결되어 있으면은 아주 선명한 화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 TV 화면보다도 더 정밀한 생체 전자기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은 땅과 어떻게 돼야 돼요? 접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걸 무시하고 살으셨으면 여러분들은 전기적인 스트레스 아래서 이렇게 지지직 하는 이런 상태로 살으신 거예요. 아셨죠? 요것 때문에 두통도 올 수도 있고 스트레스도 생기고 각종 질병이 요것 때문에 생겼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생겼다고 하면 요 문제 해결하면 아주 건강해집니다. 개런티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요. 땅과 이렇게 하는 동안 우리의 인체의 전압이 0볼트가 돼요. 0볼트가 되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몸에 전자가 필요 이상 더 많이 있다 그러면은 불필요한 게 있으면은 땅으로 빠져나가요. 그리고 우리 몸에 전자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땅에서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땅의 에너지 상태와 우리 몸의 에너지 상태가 똑같게 되면 전압 차이는 0볼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 안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어. 그러면 이게 0볼트가 안 일어나고 전압 딱 재면은 600-700mV 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1볼트까지 올라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안장로님이 땅과 접촉을 딱 하는 순간 안에서 전자가 들어가고 나가고 균형을 맞춰가지고 0볼트가 딱 돼요. 그러면 안장로님의 몸은 어떤 상태가 된다고요? 평안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해소된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편안한 상태가 되면은 우리 몸을 치유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각종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몸을 치유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봤어요. 이렇게 걷게 되면 접지를 시키는 순간 전기적으로 평형이 되어져서
전기적인, 물리적인 스트레스가 없어진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깨름직해. 그쵸? 예? 눈에 보이는 건 딱 눈에 보이면 되는데, 어떤 거는 눈에 보여야만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영역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과학적인 팩트, 사실 위에 하나의 믿음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믿음이 좋으셔서 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보셨어요, 마음? 그거 어떻게 알죠? 믿음으로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없대. 그래서 내가 왜 마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뺏겼대. 그래서 제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어떻게 뺏겼냐 그러니까 어쩌다 눈이 마주쳐서 뺏겼대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이 몸에 이 분위기에는 전기장이 200V 이상의 전압이 되어져 있고요. 여기는 좀 더 높으니까 300V 이상의 전기장 안에서 여러분들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기적인 스트레스로 해소시키는 방법이 땅과 연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접지하고 맨발 걷기 하기 전에는 전자의 결핍이나 과잉 상태가 존재하게 돼요. 우리 몸에 전자가 부족하거나 전자가 더 여분으로도 많이 있거나 여러분들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옷을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옷이 없다 그래도 그냥 밖에서 막 다니잖아요. 그러면 공기하고 몸이 막 부딪혀가지고 정전기 생겨요. 깜깜한 밤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깜깜한 밤에 그 양말을 벗고 뭐 양말 신으셔도 상관없어요. 아무 데나 이렇게 그냥 문질러 보세요. 그러면 정전기가 번쩍번쩍 뛰어요. 지금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해소되는 거예요. 해소돼요.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이런 전압이 있을 때는 생체 전압 스트레스가 이 뇌와 심장 이런 스트레스 환경이 되는데 접지하게 되면 이게 전부 다 안정화돼요. 안정화돼요. 이게 안정화되니까 우리 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멜라토닌이라는 게 세포가 속에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이 세포 속에 있는데 미토콘드리아에서 뭐가 왕성하게 만들어지냐면 거기서 멜라토닌이 잘 만들어지더라 라는 그러한 사실을 유추해낼 수가 있었어요. 자, 한번 또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접지를 하고 그러면 인체 전압이 0볼트가 돼가지고 이 말초 멜라토닌이 잘 만들어져서 혈액을 분산시키면서 동시에 이 멜라토닌이 우리 몸을 전체 치유하는 그러한 걸로 작동이 되더라 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과학적인 유추도 있고요, 또 믿음도 포함되어 있고 일부는 확인된 것들이 있어요. 놀라운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멜라토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멜라토닌은 뇌 안에 있는 그 뇌 정 가운데 송과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머리 뇌 안에 솔방울처럼 되어 있어서 소나무 송자 열매가 쪄서 송과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열매만한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서 멜라토닌이 잘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멜라토닌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잠을 잘 잘 수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 멜라토닌은 뇌 신경세포 사이에 끼어있는 치매 물질들을 녹여내고요, 뇌신경세포를 다시 회복시키고 또 이제 이 멜라토닌이 혈액을 타고 척수를 타고 몸으로 돌아다니면서 또 암을 치유하고 또 우리 세포를 재생하고 이런 치유 효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생명 회복, 생명 치유 이런 작용이 언제 황당하게 일어나냐면 정기적인 스트레스가 없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가 고장이 났으면 자동차 정비 공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정비사가 자동차를 잘 고치려고 그러면 자동차가 움직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 자동차가 가만히 서 있으면
그 자동차의 설계도에 따라 가지고 잘 고칠 수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봤어요. 어떤 걸 조사를 해봤냐면요, 재밌는 실험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튜브가 보이죠? 요게 하나의 실험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이는 요런 거 있잖아요. 요거. 요 속에다가 책하고 똑같은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고 저 속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미토콘드리아만 따로 분리를 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요 속에 미토콘드리아를 요 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집어넣고 일로 포도당과 산소를 집어넣으면서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활성산소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측정했어요. 또 미토콘드리아의 역할은 뭐죠? 우리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 에너지를 ATP라고 얘기를 해요. 들어보셨나요? 그 못 들어보신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냥. 자, 그러면 이 미토콘드리아가 이 속에 1000개 정도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생산하는가, 그리고 에너지 생산을 하면서 활성산소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요걸 조사한 거예요. 조사했는데 보니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에 거 보시면, 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라운드 그래가지고 접지를 시켰어요. 접지를. 요거는 접지를 시켰고요, 요거는 접지를 안 시켰어요. 그리고 가운데 거는 요거는 접지시키는 흉내만 내고 접지는 안 시켰어요. 재밌죠?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여기 재미있으신 분이 지금은 건강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재미있는 유전자가 온 데 있는 거예요. 나 저거 재미없는데. 이분은 빨리 표정을 바꾸시면 그 유전자가 다시 온 될 수가 있어요. 재밌어요. 재밌으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런데 요렇게 접지를 시키니까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활성산소가 30%나 감소했어요. 접지만 시키니까 30%가 감소했다니까요. 활성산소가 30% 감소되면 유전자가 망가져요, 안 망가져요? 예. 조금 나오면 자체적으로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ATP 에너지가 대략 한 15% 정도가 증가됐어요. 놀랍지 않아요? 안 놀라워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밥을 한 15%덜 먹어도 되겠죠? 그렇잖아요. 접지만 시켰는데도 놀라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결과를 봐서, 그러면 우리가 접지를 하지 않는 상태에는 바로 물리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있게 되니까, 그럼 활성산소가 보통 30%가 더 나온다고 할 수 있잖아요. ATP는 덜 생산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 물리적인 스트레스로부터 해소되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예, 접지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예. 그 접지하시고 접지에다가 플러스 운동까지 하시면 100가 되겠죠. 놀라운 효과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고 운동을 하면 운동 효과를, 이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 활성산소가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유전자가 더 망가져서 더 빨리 죽는다는 설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주 쉬워요. 초파리를 모기장 속에 딱 집어넣고 있잖아요. 초파리를 자꾸 운동을 시켜요. 이렇게 톡톡 두드려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 초파리가 수명이 훨씬 더 단축되더라. 그래서 제일 불쌍한 운동선수가 누구냐면 마라톤 선수예요. 그래서 마라톤 선수는 이게 장수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송기정은 예외예요. 송기정은. 이게 예외인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예외냐면 아주 정신적인 그러한 그 멘탈이 강한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이걸 또 극복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어떻든지 간에요. 우리가 이렇게 또 이게 중간에 접지하는 척만 이렇게 해도 어떻게 효과가 생기냐면은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그럼 이제 저는 한 30분 정도에 제가 끝낼 예정인데요. 제가 빨리 더 진행해 볼게요. 자, 그래서 접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셨죠? 중요한 결과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접지하고 맨발 걷기를 하니까 걷기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혈액이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혈액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데 맨발 걷기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혈액이 분산이 일어나요. 혈액이 분산이 되더라. 지금 여러분들의 혈액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생활습관병이 있으면 왼쪽 상태일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혈액이 뭉쳐 있으면 혈액의 흐름이 잘 안 돼요. 흐름이. 그래서 고혈압이 걸릴 수가 있고 각종 치유가 잘 안 일어나요. 그런데 30분 정도 접지를 하거나 또는 맨발 걷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혈액이 이렇게 쫙 이렇게 분산이 일어나요. 이렇게. 그러면서 온몸이 치유되도록 되어 있어요. 치유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뭐예요? 혈액 분산이에요. 혈액 순환. 그러니까 맨발 걷기 하시면 여러분들은 최소한 무슨 질병을 안 걸리냐면 심근경색, 뇌경색 걸릴까 안 걸릴까요? 안 걸려요. 어떤 사람은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대. 주로 뇌경색일 가능성이 많아요. 혈액이 분산되면 혈류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도 2.7배 이상 잘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저항이 없어요. 저항이 아주 중요합니다. 혈액 분산이 중요해요. 자, 이 시간 넘어가고요. 자,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황산화 효과가 일어나는데 황산화 효과가 바로 이 혈액 분산을 일으키는 핵심 요소가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인데 이 멜라토닌이 어디에도 생성이 되냐면 멜라토닌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성이 돼요. 어디에 생성이 돼요? 예, 미토콘드리아에서 동시에 에너지 생산하면서 활성산소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활성산소가 바로 멜라토닌이 전부 다 잡아줘요. 그러니까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멜라토닌이 나와가지고 바로 거기서 나오는 활성산소를 멜라토닌이 다 잡아주니까 이 사람은 활성산소에 의해서 유전자가 데미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아주 중요한 효과예요. 그래서 최고의 황산화제 뭘까요? 멜라토닌이에요. 비타민C 아니에요? 비타민C 아니에요. 황산화제만 관점에서 보면 비타민C는 그냥 C약점이에요. 그런데 멜라토닌은 슈퍼 A예요. 그러니까 비타민C보다도 600배, 심지어 100배 이상의 강력한 황산화제가 맨발 걷기 하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세포 속에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유전자를 운동하면서 보호해주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맨발 걷기 하게 되면 멜라토닌이 풍성하게 나온다. 그리고 멜라토닌이 풍성하게 나오면 이 멜라토닌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뇌신경 속에 있는 치매 물질을 전부 녹여내요. 온몸을 전부 다 깨끗하게 뭐하냐면 치유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치유, 우리 몸도 회복되고 신경도 회복되고 치매도 심지어 치료가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오늘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접지하면 우리 몸이 몇 볼트가 된다고요? 0볼트. 신발 신으면 몇 볼트예요? 700볼트. 전기적인 스트레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앉으나 서나 어떻게 뭐 하셔야 된다고요? 접지하려고 노력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혈액이 분산되고 황산화 작용이 일어나고 온갖 치유 작용이 일어나서 여러분 몸을 튼튼하게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을 시작하는 이 즈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이 접지의 원리를 저희들이 잘 이해하고 저희 몸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또 아픈 그런 이웃들에게 이 건강 기별을 잘 우리가 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돌아갈 때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깊은 잠 자게 도와주시고 또 내일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아주 유익한 강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오늘 저녁 집회에 참석하신 우리 귀한 손님분들을 간단히 이렇게 좀